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프라임법 학원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종 변호사고요. 이 특강 영상은 제가 이제 우리 경찰 승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제가 딱 그 파트만 딱 잡아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이제 여러분 바쁘시니까 딱 5분 안 근데 끝내야 되는데 될란가? 아무튼 5분 안에 한번 이렇게 5분 컷 정리를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찍는 어떤 이벤트 영상이고요. 첫 번째 주제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슬쩍 봤을 때 여기 요 강제집행 면탈죄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특강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제가 이 전자칠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 이 강제집행 면탈죄가 어려운 이유가 이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그래요. 근데 요 틀만 한번 탁 잡아놓으면 의외로 이해하기는 되게 쉬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그냥 여러분께서 이제 뭐 이런 지문들을 여러 개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셨을 텐데 이제 뭐 막연하게 암기를 하시거나 좀 익숙함으로 푸시는 건데 한번 이 틀을 잡아놓으면은 요 지문들을 이해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죠.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여기 색깔 헷갈린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리고 이놈이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 갚아. 안 갚으니까 누가 화가 나? 채권자가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채권자. 채권자가 이놈아 네 돈으로 갚아라 라고 하니까 돈 갚기 싫으니까 빼돌리는 건 누구예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숨기거나 손괴는 잘하면 갚기 싫으니까 부수지는 않겠죠. 어쨌든 내 법률에 들어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손괴 은닉. 근데 이것보다는 제일 많이 하는 게 허위로 후다닥 제3자한테 빼돌리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는 범죄가 강제 집행 면탈죄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더 추가 쟁점은 있는데 제가 가장 잘 나오는 쟁점 중심 뽑아봤어요. 첫 번째, 그럼 애초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이 없어요. 뭐 빌려줬다고는 하지만 잘 인정이 안 돼. 빨간색 잘 안 나오네요. 빌려줬다고 주장은 하지만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에이 뭐야 너 채권이 없었네. 채권자의 채권이 애초부터 없으면 뭐가 안 된다? 강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쟁점 1로 해놨죠. 쟁점 1. 이 쟁점 1 관련 질문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강제 집행 면탈죄는 국가의 적정한 강제 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비구로 한다. 틀린 질문이에요. 왜? 강제 집행 면탈죄는 뭘 지켜주고 싶은 거야? 이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이 채권을 지켜주고 싶은 법리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 집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주된 보호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밑에 강제 집행 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주된 보호법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되면 강제면은 안 되겠죠. 왜? 채권이 없으니까 강제면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건 쉬운 쟁점이 되고요. 이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여기가 이제 강제면에 시험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한테 몰래 빼돌리는 거, 허위로 빼돌리는 게 강제면인데 그럼 강제면이 되려면 첫 번째, 이게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예를 들면 가압류나 가집행이나 요런 게 가능한 재산이어야 돼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애초부터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이면 이걸 채무자가 뭔가 빼돌렸지만 이건 애초 채무자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강제면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채무재산이지만 이거는 어차피 강제집행이 안 돼. 그럴 때는 어차피 채권자가 가압류를 못해요. 가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빼돌려도 강제면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인데,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된 몇몇 지문들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든 압류 금지 채권, 답 다 나왔어요. 자, 5분 컷인데 죄송해요. 10분 컷 되겠네요. 자, 만약에 내가 공무원인데 뭐 보증 같은 걸 잘못 써가지고 뭐 1억 원어치의 빚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그 1억의 빚을 갚을 때까지 내 월급에 계속 압류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월급이만 350 들어오면은 1억 갚을 때까지 350을 그냥 압류된 계좌에 들어오는 족족 전부를 다 가져갈까요?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 생존권에 침해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빚이 많아도 월급의 일정 부분은 압류하지 마라. 한 70%는 가져가지만 30% 정도는 저 사람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법적으로 압류를 금지해 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3개월치의 임금이라든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압류가 금지된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애초부터 압류가 금지가 된 것들은 뭐예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자가 빼돌려도 어차피 채권자가 뭘 못하니까 강제집행을 못하니까 강제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 다 나왔죠. 휴업급여라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뭐야? 압류 금지 채권이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의 휴업급여 채권을 다른 계좌로 바꿔서 근데 채권자가 야, 저 휴업급여 들어오면 내가 가져가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빼돌렸어. 야, 뭐야, 강제면이야. 근데 뭐라고? 그 애초부터 다 나왔지. 압류가 금지가 되어 있어. 그럼 애초부터 뭐가 안 돼요? 강제집행이 안 되겠죠. 애초부터 강제집행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다른 계좌로 바꿔서 수령을 해도 강제면은 안 되겠죠. 따라서 요 쟁점 어디 관련된 거? 여기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이니까 안 된다. 많이 보신 지문일 거예요. 뭐 암기에서 풀 수도 있는데 앞으로 2에서 봅시다. 두 번째, 이것도 많이 좀 어려워. 채무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이게 지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채무자도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제3자한테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고 근데 내가 얘한테 뭘 잡아놓고 있어? 가압류를 잡아놓고 있어. 가압류를 잡아놔야 채무자가 돈을 빨리 갚겠죠. 근데 이렇게 돈을 받아오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 야, 빨리 돈만 받아와라. 내가 이 돈 받아가겠다라고 얘가 대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에이씨, 내가 빨리 돈 받아와봤자 뭔 의미 있어? 그러니까 뭐 해버린다고? 에이씨, 나 그냥 가압류 풀어버릴래. 하고 가압류를 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를 풀어버리면 얘가 돈을 빨리 안 갚겠지. 돈을 빨리 안 갚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가 빨리 돈을 갚아야 받아올 텐데. 돈을 빨리 갚아야 받아올 텐데. 얘가 돈을 가압류를 풀어버리면 돈을 안 갚겠지. 돈 안 갚으면은 아이씨 뭐야? 내가 받을 돈 못 받겠네. 그러니까 너 뭐 했다? 강제면했다. 근데 뭐야?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제3자한테 가지고 있는 가압류 채권자를 채권자가 강제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가압류 채권자라는 지위를 강제 집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 가압류 가집행이 흔히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산 혹은 부동산, 건물의 가압류를 잡거나 뭐 통장의 가압류를 잡거나 값비싼 물건의 가압류를 잡거나 그런다고. 근데 가압류 채권자라는 거를 가압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긴 해요.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어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긴 하지만 애초에 이 재산은 뭐가 불가능하다고?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풀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강제면은 안 된다라는 게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중요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값비싼 실용신앙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채무자의 재산이에요. 이 특허의 가치가 뭐 1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 특허권을
가져올 수, 이 특허권의 어떤 가압류를 해가지고 야 너 돈 안 갚으면 내가 이 특허권 팔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돈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특허권 실용 신앙권은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허 처분 금지 가압류 그냥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강제집행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3채무자한테 받아올 장래의 청구권이기는 한데 이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받아올 돈이야. 조만간 받아올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함부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래에 걸리지만 강제면에 객체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넘어가는데 자 봅시다. 뭐 본계 이건 봐야죠. 요거 두 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가지고 소유자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당해 부동산의 수탁자 매매로 바쳤을 때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뭔가 이제 읽어서 감으로 풀어. 근데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이 채무자가 신탁자예요. 이 채무자가 신탁자야. 근데 이거를 명의 신탁을 해서 취득을 합니다. 명의 신탁을 해서 수탁자 앞으로 취득을 해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한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은 제가 지금 잘 설명할 시간 없고 그 계약 명의신탁에서 이 상대방의 선이든 악이든에 따라서 좀 법률 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상대방이 선이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매도인이 악이면 여전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이 재산은 누구 게 아니에요? 신탁자의 소유는 어쨌든 안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허위로 빼돌렸어. 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허위로 빼돌렸어. 근데 그거는 뭐야? 애초부터 신탁자 재산이 아니죠. 애초부터 신탁자 재산이 아니니까 뭐가 된다? 이거는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강제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거 봅시다. 비의료인이죠.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에 개설을 해가지고 의료법 위반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받아올 요양급여 비용 채권을 딴 데로 빼돌렸다. 한 번에 못 지우나? 여기 있구나. 자, 이놈이 비의료인이야. 의사도 아닌데 병원을 차렸어. 사무장 병원이죠. 근데 어쨌든 의료활동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올 게 있어. 근데 이 요양급여를 받아오면 채권자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받아와라. 내가 이거 받아간다. 그러니까 에이씨 이게 내가 받아봤자 내 것도 안 되고 허위로 제3자한테 빼돌렸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야 너 이거 왜 빼돌려? 강제면이야.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비의료인이 공단에 요양급여 청구하는 거는 뭐예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애초부터 요양급여를 취득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죠. 권리가 없으니 이걸 빼돌려도 애초부터 누구 게 아니야? 채무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강제면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요 지문인 거죠. 이 요양급여 비용 채권은 애초부터 이 해당 의료기관의 재산이냐? 재산이 아니야.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면의 객체가
안 되니까 된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실 옛날에 강진면이 제일 쉽게 나올 때는 이것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후다닥 재산을 빼돌렸는데 채권자가 어찌어찌해서 다른 재산 등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실현 받아왔어요. 혹은 이거를 취소시켜 가지고 받아왔어. 그럼 결과적으로 침해는 안 됐죠. 그렇지만 뭐라고? 강진면은 위험만 발생해도 기수이기 때문에 강진면 위험범으로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쟁점 3을 보시면 강진면은 강제 집행이 당한 위험인 상태에서 허위로 양도를 하면 바로 성립. 왜? 이미 이 부담한 순간에 이미 위험 발생했거든요. 위험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만 발생해도 기수인 것이고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결과 혹은 뭐 이득을 취득에만 범죄된 건 아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점 되겠습니다. 사실 쟁점 4개만째 시간 갖고 왔는데 뭐 지금 15분 돼가지고 죄송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과를 드려야겠네. 15분 컷. 15분 컷. 약간 거의 사기네요. 15분 컷 정리하기로 해가지고 강진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좀 원하시는 파트가 있으면 뭐 유튜브 댓글이나 뭐 카페 같은데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 주제는 좀 더 컴팩트하게 5분은 병행해요.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